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BN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날씨가 부쩍 또 따뜻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깥에 벚꽃도 활짝 피고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정말 활짝 피어 올랐잖아요. 네. 오늘 특히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준 것들이 SK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좋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에 매도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만의 지진 여파도 있기 네. 때문에 TSMC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활짝 핀 것처럼 좀 좋은 시장인 듯 했으나 아무래도 좀 수급 쏠림이 심했던 하루였어서 아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전략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잖아요. 참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85,300원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88,800원 오. 이 정도까지 한 4%에서 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9만 원을 넘기가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금리 때문인데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한 4.4에서 4.3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하기엔 조금 더 부담감이 있다. 지금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거의 고점이니까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88,000원이 넘어가서 89,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코스닥 부분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고 바이오가 빠졌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다 몰려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밸류업 종목들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장의 자금은 이제 유한하니까 코스닥의 그런 종목들을 뺏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그 중시 주변 자금이 더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이 좀 중소형주로 퍼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후에 해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오후장에서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가 잘 마감이 돼야 되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5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적 예상치에 정확하게 또 부합하는지 또 상향할지를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내일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메이저님? 예, 저는 오늘도 그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유리기판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유리 기판만 붙으면 네. 종목들이 참 잘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네. 반도체 유리기판이란 글자만 붙으면 다 올라갔어요. 오늘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 제가 오늘 내일 시초가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도 역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장비에 속한 그 종목이니까 좀 주목을 해서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까지 좀 본다면 더 이어질 것 같고 다음 주가 좀 중요한데 어쨌든 내일 하루는 반도체 시장이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 반도체 주들의 피날레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매니저님 종목도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난번 소개해 주신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좀 생소한 방산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엄청 들어왔네요. 네, 코스닥인데 불구하고 네. 오늘 기관이 매도했는데 동종목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날이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 한 5%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랬는데 네. 20일선은 잘 지지해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보여드릴 때 이러한 상승 채널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깨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깨지 않고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장 막판에 수급을 좀 뺏기면서 종가상의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깃발령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량
매장 거래 발생되면서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뉴스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정부에서 그 우주항공 쪽하고 방산 쪽하고 그런 쪽에 있죠. 소부장 핵심 기술 주요 지정 현황이라고 하면서 이런 쪽에 계속 그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우주항공 방산 쪽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이슈는 뭐 4월 달이나 5월 달 계속 그 폴란드라든지 불가리아든지 그쪽에서 계속 수주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우디 쪽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동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주항공 종목 또 하나 있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AP 위성입니다. 이 종목 잘 가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조금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예. 계속해서 모멘텀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많이 흔들린 거에 비해서는 나름 잘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수급을 다 하나마이크로 뺏긴 코스닥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뭐 4% 5% 정도 빠졌을 때 동종목은 그래도 강보합권 그래서 딱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을 하긴 했지만 강보합권을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은 모습이다 좀 보여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투자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업종이 방산과 우주산업입니다. 지금 AP 위성도 우주산업 쪽에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올해 찍힐 것이다. 곧 있으면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업종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 시간이죠. 앞서서 매니저님 유리기판 관련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매니저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기가비스네요. 네, 이 기가비스라는 회사인데 좀 생소해요. 네. 저도 찾아보다가 이 종목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FCB 쪽인데 유리기판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가 빡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반도체 유리기판 SKC 거의 유리기판의 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C 쪽에 장비를 이제 그거 통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검사 장비 하는 기가비스는 이제 검사 장비 업체인데 AOI, AOR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AOI 쪽에서 그 부분 검사 장비가 이번에 통과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유리기판에 처음 언급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종목이 지금까지 추세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쭉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그 시간에 조금 밀렸거든요. 네. 그럼 시간에 내일 약간 개파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잘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8만 원 넘어가서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저점은 지지해주고 올라온 박스권 상단이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83,4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광학 검사기라고 하는 AOI의 그런 검사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랄까 서버용 FCB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큰 회사, 글로벌 탑티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회사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이비덴이고 신코덴키인데 그쪽이 주 고객사로 하고 네.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또 유니마이크론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탑티어 탑티어 기업들이 고객사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AOI 쪽, 그러니까 AOI가 뭐냐면 오토매틱 옵티컬, 그러니까 자동 광학 검사기.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 PCB 기판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근데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가 SKC가 지금 파이럿을 통과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HBM이라든지 AI 쪽으로 해서 반도체가 계속 커질수록 그 검사 장비의 중요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 시장도 커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봤는데 네. 마침 오늘 유리기판 쪽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유리기판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오늘 소스가 붙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일 개파락한 이후에 차근차근 모아 가져갔고 다음 주까지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83,500원 목표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손절가는 제가 러프하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83,500원을 보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우하향했다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을 보더라도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그동안 매도했던 기관의 순매수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동종목은 기관이 8,000주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큰 자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들어왔다는 거에 의의를 가질 수 있겠고 그래서 6만 원을 손절가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83,500원을 더 넘어간다고 하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4월 달에 실적 또한 잘 반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기가비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시초가 말고 매수가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1% 넘게 하락했었기 네, 예. 때문에 오늘 79,000원대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한 76,500원, 76,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되고 77,500원과 76,5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해주신다면 거기서 매수가를 형성한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79,000원을 넘어갈 때 거래량 동반해서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 내일도 83,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뭔가 예상치에 못 미친다면 반도체주들도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좀 열어놓긴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향 매출이 발생되는 반도체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오후장에 올라오던 간에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인 89,000원 이하, 89,000원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 일정들이 되게 많아요.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지금 시장의 울퉁불퉁한 이러한 리스크들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항상 줄 때 챙기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공개 방송 들으러 가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너튜브에서 강영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 거기서 더 인사이트를 더 알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내일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드시고 7시 30분에 유튜브에 강현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면서 내일장 이 시간에 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